자, 38년 만에 세례다. 받아라. 박태호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기울이자 차가운 맥주가 민수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8년이 지나도 똑같네. 아직도 나한테 꼼짝 못하냐? 태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웃음 섞인 조롱과 함께 퍼지는 맥주 냄새. 수백 명의 동창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어색하게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냅킨으로 머리를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인내와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주머니 속 명함 한 장이 이 모든 판을 뒤집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단순한 중년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아온 이 모욕의 자리는 그의 인생을 건 정의의 서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1986년 졸업생 38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모여 와인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고 있었죠. 한때 교복을 입고 뛰놀던 소년들이 이젠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어 서로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동창들의 이름표와 각자의 직업, 근황이 적힌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철호 강남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이종수 대한항공 부장, 박영민 삼성전자 과장. 화려한 이력들이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 한 명의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강민수. 그 시각 호텔 정문으로 한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묻자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라 죄송한데 명단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늦게 연락드려서요. 현장 등록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참가비는 15만 원입니다. 민수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장이라는 무게감 있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직함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동창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달 경찰 인사에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수장을 맡게 되었지만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동창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38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해진 평범한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야, 요즘 병원은 어때? 너 의사라더니 벌써 병원 3개 차렸다며? 에이, 겨우 2개야. 그래도 강남 분원 하나 더 내서 숨통 좀 트였지. 역시 의사는 최고다. 부럽다, 철호야. 김철호는 의기양양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요즘은 의료계도 경쟁이 치열해서 말이야. 그래도 환자들이 알아주니까 버티는 거지. 다른 한쪽 테이블에서는 대기업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한다더라. 그래도 대기업이라 버티는 거지. 그래도 넌 아직 월급 잘 나오잖아. 요즘 세상에 대기업 다닌다는 게 어디야. 맞아. 우리 같은 세대가 마지막 안정 세대야.
요즘 젊은 애들은 취업도 안 되고. 민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릿한 과거의 얼굴들을 떠올렸죠.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연회장 중앙의 VIP 테이블이었습니다. 거기엔 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38년 전과 달리 살이 많이 찌고 머리가 반쯤 벗어졌지만 여전히 큰 목소리로 주변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잠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니까. 와, 대단하네. 역시 태호는 사업 수완이 달라. 그의 옆에는 회사 직원이자 후배인 최성민과 장호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오늘은 동창으로서 행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기억 속 태호는 달랐습니다. 38년 전 그는 학교의 일진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지만 가장 큰 것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에 대한 거리낌 없음이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야야야, 다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된 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다며 자랑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야, 태호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신났냐? 신날만 하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우리 반에 완전 찌질이 하나 있었잖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라고. 기억나지? 그 이름이 나오자 불편한 기류가 연회장에 스며들었습니다. 야, 태호야. 그런 말은 좀 그렇지 않냐?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그때 그놈 도시락 반찬도 김치밖에 없고 맨날 구석에서 혼자 밥 먹고 그랬잖아.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맥주잔을 입에 가져가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그놈 도시락 뺏어 먹은 적도 있거든. 와, 진짜 맛없더라. 밥이 누렇고 김치도 시큼해서 말이야. 야, 그건 너무 심했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뭐야? 심해? 세상은 원래 그래. 약한 놈은 밟히고 강한 놈이 위에 서는 거야. 그게 이치잖아. 술기운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놈이 맨날 혼자 교실 구석에서 책만 봤잖아. 친구도 없고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8년 전 운동장 뒤편에서 무릎 꿇었던 소년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그때도 태호는 비웃으며 말했죠. 약한 놈은 당해야지. 세상이 그래.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 열심히 살고 있을 거야. 다 어른 됐잖아. 누군가 중재했지만 태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하. 그런 놈이 뭘 해봤자야. 평생 구석에서 찌그러져 살겠지. 태호야, 정말 그만해. 듣기 거북해. 거북하면 안 들으면 되지. 사실이니까 뭐. 그때 태호의 시선이 우연히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 어딘지 낯익은 얼굴. 저기 구석에 앉은 사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태호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그는 비틀거리며 민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시선도 따라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86년 졸업생이세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얼굴. 38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눈가에 깊어진 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설마, 강민수? 오랜만이다, 태호야.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하하, 진짜 너구나. 야, 다들 봐봐. 여기 강민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많이 변했네. 그래도 알아볼 수 있어. 태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근데 너 아직도 그때처럼 촌스럽네. 싸구려 양복에 싸구려 구두. 하하. 민수의 옷차림은 확실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평범한 정장에 검은색 구두.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에 비하면 소박해 보였습니다. 태호야, 그만해. 옷이 뭐가 중요해. 누군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뭐해? 아직도 경찰서 앞에서 순찰 서냐? 하? 태호는 38년 전 민수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웃었죠. 너 같은 놈이 경찰? 범죄자들이 웃겠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일 하고 있어. 비슷한 일? 하, 그래. 경찰이면 뭐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태호는 맥주를 더 따르더니 민수 앞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어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때 기억나? 내가 내 앞에서 울던 거? 형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던 거?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38년 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운동장 뒤편, 화장실 앞, 무릎 꿇고 빌던 자신의 모습. 그럼 오늘도 해볼래? 무릎 꿇고? 하하. 이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태호야, 그만하라니까.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태호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들어 올리더니 민수 머리 위에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자, 38년 만에 세례다. 받아라. 차가운 맥주가 민수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장 재킷이 젖고 머리카락에서 맥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미쳤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말없이 냅킨을 들어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비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또 무슨 명함 장난이야? 그러나 명함을 본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장 강민수. 태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명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경찰서장?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넌 여전하구나. 38년이 지나도.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민수라는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장이래.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나지막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8년 전에도 넌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된 이유, 오늘 알겠네. 그 말과 함께 그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남은 사람들 모두 침묵한 채 맥주 냄새가 가득한 자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날 밤 박태호의 머릿속엔 경찰서장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8년 전 그 소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강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서울청에 출근했습니다. 전날의 동창회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건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38년이 지나도 똑같네라던 태호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경찰청 건물에는 드문드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38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운동장 뒤편 화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자신.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 왜 그만해야 하는데?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편들어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장님, 어제 퇴근 전에 보고드렸던 것 말입니다. 비서 김영수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훑어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네, 서장님. 어제 동창회는 어떠셨습니까? 김영수는 민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라는 게 참 무겁네요. 김영수가 나가자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건가? 그는 38년 전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켰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창회에서 비웃던 태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땐 아무 힘도 없었지만 지금 그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 접수가 조현우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장님께 직접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강남의 건설 대표 박태호 씨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수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태호라고 하셨나요? 네.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분 회사 직원이 내부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정부 발주 공사비 횡령,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그리고 공무원 매수 정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맥주를 뒤집어 쓰고 오늘 아침 그 사람의 비리 제보가 들어오다니. 제보자 신원은 파악됐습니까? 예, 전직 회계팀장 김현태 씨입니다. 3년간 근무했다가 최근에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해고 사유는 회계 부정을 지적했다가 오히려 횡령 혐의를 받고 쫓겨났다고 하네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료는 충분합니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회계장부 사본과 거래 내역서, 녹음 파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김현태 씨를 오늘 오후에 본청으로 불러주세요. 내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전화를 끄는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2월의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그의 마음속 결의를 단단하게 굳혀갔습니다. 태호야,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소년들의 모습. 그중 구석에 서 있는 마른 소년이 자신이었고 앞줄 중앙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것이 태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심판한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님. 김연태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연태는 손에 땀을 쥔 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계장부 사본과 거래 내역서, 녹음기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호 대표가 정부 사업비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최소 30억 원 이상입니다. 30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몇 천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민수는 눈빛을 좁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연태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계장부와 송금 내역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하던 자료예요. 민수는 몇 장을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 이름, 허위 하청업체, 그리고 익숙한 서명. 박태호. 이 자료들이 모두 진짜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제가 직접 작성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김연태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태호 사장이 국토부 공무원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모으셨죠? 처음엔 회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회계 부정이 발각되면 회사가 망할까 봐서요. 김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비리가 심해서 제가 이대로 있으면 공범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셨군요. 네. 그런데 김연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태호 사장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회계 부정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횡령범으로 몰았어요. 억울하셨겠군요. 억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민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2번이나요. 모르는 남자들이 집 앞에서 서성이고 제 아내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편이 입 잘못 놀리면 큰일 난다고 했답니다. 김연태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김 반장, 문 밖에서 대기하던 김영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서장님. 지금 바로 내사 전담팀 꾸리세요. 증거물 확보, 제보자, 신변 보호 모두 준비하세요. 네, 서장님. 김영수가 뛰어나가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민수는 김연태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연태 씨, 걱정 마세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경찰보다 높을 순 없습니다. 김연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장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용기 있는 제보였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김연태가 나간 후 민수는 홀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태호, 넌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서장의 책상 앞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고 그의 손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38년 전 운동장에서 짓밟히던 소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강남 대한건설개발 사무실. 박태호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대형 건설사 비리 내사 착수. 태호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젠장, 설마 그놈이 벌써 움직인 건 아니겠지? 비서 장호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별일 없어.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태호는 담배를 깊이 빨았습니다. 장호준, 너는 학교 다닐 때 따돌림 당한 적 있어? 저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남을 따돌린 적은? 장호준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변할까? 38년이 지나면?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성은 안 변하지. 약한 놈은 평생 약하고 강한 놈은 평생 강해.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박태호입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현태가 경찰서에 갔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김현태요. 오늘 오후에 서울청 갔다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태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번호를 눌렸습니다. 이 변호사? 나 태호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김현태 그 자식이 경찰서에 갔다는데 뭘 했는지 알아봐. 혹시 회계건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빨리 알아보고 연락해. 전화를 끄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현태 그 자식 배신하려고 작정했나 보네. 장호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을 리 없지. 우리는 법대로 했어.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관련 내부 제보 접수, 금전 횡령 및 협박 정황 확인, 추가 조사 필요.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호야, 이번엔 내가 무릎 꿇을 차례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묘하게 그날의 동창의 웃음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진짜 정의의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9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회의실. 긴급 수사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대표 관련 내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형사 김영수가 회의실 중앙 스크린을 켜자 대형 화면에 각종 자료와 도표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3일간의 조사 결과 정부 발주 건설 사업 6건 중 사건에서 허위 계약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지켜봤습니다. 공사비 일부가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닙니다.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강민수가 묻자 김영수가 답했습니다. 총 43억 원. 그중 28억은 태호 본인 계좌, 나머지 15억은 처남과 장인 명의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민수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정부 발주 사업이면 국토부와 연결되어 있겠군요. 네, 국토부 김철민 사무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돈이 전달된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공직자 연루 뇌물 사건입니다. 그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압수수색 준비하세요. 대한건설개발본사와 태호 자택, 그리고 관련 회계사무소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서장님,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장 감시조부터 투입하세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보고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장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김현태 씨 증언에 따르면 박태호가 이미 자신의 비리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확실하지 않지만 정치권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관계자 쪽으로 추정됩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사에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태호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야, 넌 정말 어디까지 갈 작정이야?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관실이 떴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강 서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감찰관 이정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태호 대표 관련 내사 보고가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혹시 사적인 연관은 없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동창 관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윗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언론에 흘러가기 전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시잖아요. 요즘 경찰 수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전화가 끊어지자 민수는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정보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박태호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그냥 두지는 않겠구나. 같은 시각 강남 대한건설개발 사무실. 박태호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변호사님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 장호준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 경찰에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답니다. 곧 영장이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태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젠장, 그놈이 진짜 움직였구나. 그놈이라고 하시면 강민수, 어제 동창회에서 만났던 그 자식 말이야. 태호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8년 전에 내가 그놈을 너무 약하게 봤나 봐. 그분이 수사를 지시한 건가요?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개입했을 거야.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의원님? 박태호입니다. 아, 태호 씨. 무슨 일이에요? 의원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저희 회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그건 때문에요? 이미 들었어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그런 일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의원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도움을 드렸는데. 그건 알지만 상대가 강민수 서장이잖아요. 그분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최근에 청와대에서 직접 발탁한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손대기 힘듭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태호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런 젠장할. 장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지. 언론을 이용하는 거야. 언론을요? 강민수 그 자식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걸 터뜨리는 거야. 그럼 수사가 신빙성을 잃겠지. 태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강민수 이름으로 뭐든 하나 터뜨려봐. 예전에 왕따 당했다던데 그거 가지고 기사 하나 만들어. 그건 명예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놈 명예 깎아내려. 그럼 수사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겠지. 하지만은 없어.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틀 후 아침 경찰청 홍보가로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민수 경찰서장 학창시절 왕따 피해자였다? 박태호 씨, 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인물 주장, 개인적 원한 수사 의혹. 민수의 비서 김영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서장님 기사가 터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학창시절 왕따 당했다는 내용과 이번 수사가 개인적 복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는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장 개인적 복수 수사? 강민수, 과거 동창 앞에서 모욕당해. 권력 남용 논란. 민수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예상했던 수입니다. 서장님, 공식 해명을 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죠. 그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새벽 압수수색을 전면 개시합니다. 대한건설개발본사와 태호 자택, 그리고 관련 회계사무소와 국토부까지 모든 곳을 동시에 칩니다. 서장님, 언론이 이걸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조용히 끝내버리면 되겠죠. 확실한 증거로 말하게 하세요. 김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상당한 압력이 있을 텐데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반장, 경찰이 되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현태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현태 씨,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38년 전에 그 운동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 강남 대한건설개발 본사 앞 전원대기 목표 시간 530 동시 진입 준비. 형사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새벽 거리를 감쌌습니다. 강민수가 현장 지휘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각 팀별 상황 보고하세요. 1팀 본사 정문 대기 완료. 2팀 후문 및 주차장 봉쇄 완료. 3팀 태호 자택 진입 준비 완료. 4팀 관련 회계사무소 대기 중.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29분. 좋습니다. 정확히 30분에 일제히 진입합니다. 무전기에서 각 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장님, 혹시 저항할 가능성은 없겠죠? 증거인멸은 시도할 수 있지만 물리적 저항은 없을 겁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몰려올 테니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5시 30분. 민수가 손을 내리며 외쳤습니다. 전원 진입.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건물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대한건설개발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란 경비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계팀 사무실과 대표실로 우선 진입하세요. 민수가 지시하자 형사들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나뉘어 올라갔습니다. 10층 대표실 문이 열렸을 때 박태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잠들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박태호 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자 태호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왔구나. 강민수 그놈이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영장에 명시된 물품들을 수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당연히 해야지. 법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태호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팀에서 수색하던 형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모두 포맷되어 있습니다. 서류들도 대부분 파쇄된 상태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흔적으로 봐서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작업한 것 같습니다. 태호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아쉽네요, 서장님. 정기적인 자료 정리 시기였거든요. 민수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인멸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증거인멸? 정기적인 자료 정리인데요. 매년 이맘때 하는 일입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뛰어왔습니다. 서장님, 금고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태호가 동시에 금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수첩을 펼쳐보자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돈을 준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3.3 15- 김철민 사무관 2천만 원. 2023.5 20- 이정호 과장 1천만 원. 2023.8 10- 박민수 국장 5천만 원. 태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가계부입니다. 개인 가계부에 공무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요? 민수는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뇌물 리스트네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대한건설개발 부장 최미영입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최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도 김현태 팀장처럼 증거를 모아뒀습니다.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박태호 사장이 공무원들과 만난 음식점 영수증들,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현장 사진들입니다. 사진이 있다고요? 네. 제가 비서 역할을 하면서 몰래 찍어둔 것들입니다.
최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고급 음식점에서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 차 안에서 돈을 건네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너 미쳤어? 회사를 팔아먹을 거야? 아닙니다, 사장님.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최미영은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장님, 저는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용감한 결정이네요. 신변 안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최미영, 너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예요. 최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김현태 팀장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수색이 마무리될 무렵 형사들은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전자자료는 삭제되었지만 금고에서 나온 수첩과 최미영이 제공한 사진들로 충분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호 씨,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언제까지요? 내일 오후 2시까지 서울청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태호는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수,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그날 오후 서울청 회의실에서 긴급 상황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전자 증거는 인멸됐지만 결정적인 물증 2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태호의 개인 수첩에서 발견된 뇌물 지급 명단. 둘째, 최미영 부장이 제공한 현장 사진들입니다. 충분한가요? 검찰에서 기소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다만, 김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뭔가요?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온 압력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형사들이 민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압력은 압력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서장님,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것이 경찰의 원칙입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일 박태호 조사 때는 최미영 씨도 함께 참석시키세요.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 출석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8년 전 운동장에서 혼자 맞서야 했던 그때와 달리 이제 그에게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김현태, 최미영, 그리고 이 모든 형사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청 조사실. 박태호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태호 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조사실 밖 모니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된 수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개인 가계부입니다. 개인 가계부에 공무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유는 뭡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태호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인 만남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영이 제공한 사진들이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진에서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사진 속에는 태호가 국토부 김철민 사무관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영수증이나 차용증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호의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검사님, 사진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통화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미영이 제공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무관, 예전에 말씀드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한 것도 부탁드려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명백한 대가성 거래를 시사하는 대화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대화에 약속한 것이 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태호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민수는 복도에서 최미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나요? 김현태 팀장이 해고당한 후부터요.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회사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오히려 횡령범으로 몰려서 쫓겨났어요. 김현태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글쎄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민수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3일 전부터요. 전화도 받지 않고 그때 김영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현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수와 최미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 11시경입니다.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가던 길에.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최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확인됐습니까? SUV가 고의로 추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도주했고 CCTV는 확인했나요? 현재 분석 중입니다. 민수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태호 조사는 일단 중단하고 김현태 씨 사망 사건을 우선 수사하겠습니다. 서장님, 그럼 태호는요?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일단 구속시킨 후 김현태 씨 사건과 연결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9시 김현태 사고 현장. 민수는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스팔트에는 아직 충돌 흔적이 남아 있었고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 감식관이 설명했습니다. 김현태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SUV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고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목격자는 있었나요?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순간적이라 차량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CCTV 분석 결과는요?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명백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민수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브레이크 자국도 없었고 충돌 각도로 봐서는 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감식관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판단입니다. 그때 한 형사가 뛰어왔습니다. 서장님, CCTV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해 차량 뒷유리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형사는 확대된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희미하게 로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한건설개발의 회사 로고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곧장 수사본부에 지시했습니다. 박태호 관련자들 전원 긴급 수배하세요. 그리고 대한건설개발 소유 차량 리스트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접견실. 박태호가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현태 씨가 사망했어요. 뭐라고?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타살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야. 하지만 가해 차량의 회사 로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태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혹시 장호준이나 최성민이 독단적으로? 그럴 리 없어. 그 친구들이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 리.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교사까지 연루될 수 있어요. 살인교사?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장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태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수, 그놈이 여기까지 몰고 갈 줄은. 다음 날 새벽 서울청 포렌식센터. 형사들이 밤새 CCTV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결정적 증거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고 10분 전에 찍힌 CCTV에서 가해 차량이 김현태 씨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확실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차량 소유주도 확인됐습니다. 누구입니까? 대한건설개발 직원 박민수입니다. 박태호의 족갑벌 되는 사람이에요. 민수는 즉시 체포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민수 긴급 체포하세요. 그리고 박태호는 살인교사 혐의 추가로 재조사합니다. 그날 오후 박태호 재조사.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박태호 씨, 김현태 씨 살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당신 조카 박민수 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회사 소유입니다. 그건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일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제보자를 죽이는 게 개인적인 일인가요? 태호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 끝이다. 뭐라고? 38년 전에도 넌 약한 사람을 괴롭혔지. 이번에도 결국 사람을 죽였어. 태호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 여기서 반말하지 마. 반말? 살인교사범에게 높임말 할 이유는 없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김현태 씨를 죽였어.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을.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어.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내 행동이 그 결과를 만들었잖아. 태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의 3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김현태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김현태 씨,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군요. 그는 고개 숙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서울청 대강당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생중계 화면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긴급 기자회견, 강민수 경찰서장 직접 참석. 민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며칠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장님, 대한건설개발 관련 수사가 정치적 압력으로 중단됐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건설개발 박태호 대표는 지난 3년간 정부 발주 공사비 4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 3명, 시청 관계자 2명, 그리고 일부 정치인까지 연루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장님,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민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는 특수수사본부와 감사원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수사팀의 핵심 제보자였던 김현태 씨가 지난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박태호 대표와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현태 씨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조차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찰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압력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거대한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박수는 몇 분간 계속됐고 일부 기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건설개발 본사 직원들이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김현태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설마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한편 서울구치소의 박태호는 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민수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저 자식이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경찰다운 경찰이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아직 있구나. 김현태님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수 서장님, 끝까지 힘내세요. 정의는 살아있다.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어요. 국민이 응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곧장 수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박태호 최종 수사에 집중합니다. 살인교사 혐의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끝장내겠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언제든 최종 조사 가능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최종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워요. 딸이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아빠가 나쁜 사람 잡는 진짜 경찰이래요. 민수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맡은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멋있어요.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잠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김연태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울청 조사실. 박태호 최종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박태호 씨, 김연태 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최종 진술하겠습니다. 태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 때문에 김연태 씨가 죽었습니다. 그건 민수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이제 그만해. 뭐라고? 여기서 반말을. 38년 전에도 지금도 넌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38년 전에 나를 괴롭혔고 지금은 김연태 씨를 죽였어. 똑같은 짓이야.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냐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 그게 살인교사야. 태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태호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최종 조사가 끝나고 태호가 조사실을 나가며 민수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강민수, 넌 이겼다고 생각하냐? 민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정의가 이긴 거지.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연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청 옥상.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김연태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연태 씨, 이제 끝났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경찰 배지를 꺼내 들고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배지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8년 전의 상처, 수십 년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아침. 경찰청 앞들에는 작은 추모비가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 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연태. 강민수는 제복을 입은 채 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헌화를 하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연태 씨, 당신의 희생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장님, 감사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한건설개발 관련 비리 연루자 전원 기소 확정입니다. 국토부 공무원 3명과 지방의회 의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박태호는요? 뇌물수수, 살인교사, 공무원 비리 연루 등 총 7개 혐의로 1심에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 그래도 김현태 씨 목숨값에는 못 미치겠지만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그렇군요. 결국 끝까지 가는군요. 민수는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늦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아. 그는 뒤돌아서 경찰청 건물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서울 남부지방법원 대법정. 박태호의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수의복을 입은 태호는 많이 야윈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박태호는 정부 발주 공사비 43억 원 횡령,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총 15억 원 상당의 금품 제공. 긴 죄목이 계속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김현태 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까지. 마침내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청석 맨 뒤편에서 민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며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8년 전 운동장에서 무릎 꿇었던 그 소년이 마침내 진짜 정의를 실현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청 기자실. 강민수 서장은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임기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현태 씨, 최미영 씨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로 경찰서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경찰로서의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구대에서 현장 경찰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장에서 지구대 경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곁에서 일할 때 진짜 경찰이 될 수 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미소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래야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을 신경 쓰지 못했네요. 딸이 아빠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힘든 일만 골라서 해요? 민수는 잠시 딸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단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 말이야.
그럼 꼭 아빠가 해야 해요?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경찰 같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평범한 경찰이야.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경찰일 뿐이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민수의 모습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38년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리던 오후, 민수는 경찰서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될 후배 서장이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수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창한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지키는 게 전부예요. 후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는군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경찰청 앞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휘날렸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 문장은 강민수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앞으로도 지켜갈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동작구의 한 지구대.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로 시민을 맞이하는 중년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현장으로 돌아와 지구대 경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우선 앉으세요. 민수는 신고자를 의자에 앉히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서장이었던 그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걱정거리까지 함께 해결해주는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경찰 아저씨 덕분에 살았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그에게는 더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점심시간 지구대 휴게실.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경희님, 진짜 신기해요. 서장까지 하신 분이 왜 지구대에 오셨어요? 젊은 순경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현장이거든.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 그래도 계급이 높았는데.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민수는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평범한 동네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게 더 행복해. 동료들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구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수 경위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 누구시죠? 최미영입니다. 기억하세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미영 씨, 물론 기억하죠.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 됐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는 제가 드려야죠. 최미영 씨 용기가 없었으면 사건 해결이 어려웠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민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험난했던 수사 과정, 김연태 씨의 희생,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그 순간들, 모든 것이 엊그제 일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는 지구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최미영과 만났습니다. 경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더 편안해 보여요. 여기서 일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박태호는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김연태 팀장님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최미영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뒤 서울경찰청 역사관. 민수는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새로운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그의 옛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장 강민수.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 전시물을 보기 위해 매일 많은 시민들과 젊은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김 반장, 오랜만이에요. 경희님이 떠나신 후 많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소문 들으니 지구대에서 잘 지내신다더라고요. 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시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경희님, 후회는 없으세요? 서장까지 하신 분이 지구대로.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보람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작은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경찰의 일 같아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경희님다운 말씀이네요. 그날 저녁 지구대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쳤습니다. 강 경찰관님, 어디 갔다 오세요? 시내 볼일 보고 왔어요. 할머니는 어디 가세요? 시장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요즘 밤에 오토바이 많이 다녀서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경찰관이 와서 든든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민수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언론의 주목보다 시민들의 이런 작은 감사가 더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지구대. 민수는 야간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 업무 보이스피싱 신고 3건, 가정폭력 신고 1건, 분실물 신고 2건, 평범한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민수는 진짜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진로 수업 받았는데 경찰이 되고 싶어졌어요. 아빠처럼 정의로운 경찰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빠가 가르쳐 줄게. 진짜 경찰이 되는 법을. 창밖으로는 조용한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평범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구나. 38년 전 운동장에서 무릎 꿇었던 소년.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찰. 그의 여정은 결국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저녁, 민수는 지구대 앞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김연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연태 씨, 잘 지내고 계시죠? 당신이 지키려던 세상, 저희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그리고 그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경찰, 강민수.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현장에서 매일 조금씩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작구 지구대의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시민들에게 안전과 희망을 전해주는 작은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강민수였습니다. 38년의 긴 여정 끝에 찾은 자신만의 자리에서 그는 오늘도 정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강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걸음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작은 용기와 함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장밋빛 인생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